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8월 15일 북한에 15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8월 15일 새벽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비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았습니다. 밖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태풍 경보가 나왔습니다. 태풍 야기가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대피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형이 처형된 날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형이 처형되기 전날 형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태풍이 불면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노려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5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아들을 깨우지 않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아들의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너는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너는 민호를 위해 살아야 해.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자유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태풍이 더 강해졌습니다. 바람에 몸이 흔들렸고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길은 진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태풍 소리가 제 발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제 몸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나무가지가 날아다녔고 전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은 무거웠고 숨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경비병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초소는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경비병들도 악천후로 인해 순찰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를 찾아라. 2003년 가을 형이 처형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28세였습니다. 공장 노동자였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해 가을 형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보위부에 발각되었고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꼭 성공해. 우리 가족을 위해.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자유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태풍이 불면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노려봐. 형이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보위부가 형을 끌고 나갔습니다. 형은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처형되는 장면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자유를 찾아라.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태풍이 불면서 형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형의 피가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의 시체를 보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형의 죄가 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매일 처형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처형 다음 날 아침 보위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3명의 간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철수 나오시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간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은 냉혹했습니다. 형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하오. 연좌제니까.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를 감시하겠소.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처형이요. 간부들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침대를 뒤집었고 옷장을 뒤집었고 책상을 뒤집었습니다. 아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간부들이 나갔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감시당했습니다. 처형 다음 주 보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위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철수 형이 탈북을 시도한 이유를 아오? 간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오. 형이 내게 말했을 거 아니오? 간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간부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여기로 와서 보고하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하오. 간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보위부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누구와 말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보고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감시당했습니다. 간부 한 명이 공장에 와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누구와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말하면 간부가 기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감시당했습니다. 밤에 집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저와 말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연좌제였으니까요. 저와 말하면 그들도 감시당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고발하면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봄 이웃 한 명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보위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형과 함께 탈북을 계획했다는 고발이 있어. 간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오. 간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형과 함께 탈북을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했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보위부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신문당했습니다. 매년 때림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형이 말한 태풍을 기다렸습니다. 2004년 태풍이 왔지만 작았습니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2005년 태풍이 왔지만 작았습니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매년 태풍이 왔지만 형이 말한 그런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여전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15년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도 태풍은 작았습니다. 2016년, 2017년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2018년 8월 15일 드디어 형이 말한 태풍이 왔습니다. 2015년 봄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지만 배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배급이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밥을 아들과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내의 밥그릇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더 먹어야 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소중해. 아내가 자신의 밥을 저와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아내의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해골 같았습니다.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없어. 치료할 수 없어. 의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민호를 꼭 살려내야 해.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아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 나는 그게 소원이야. 아내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녀.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야.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고 얇았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밤마다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 뼈만 남은 몸, 끊어지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내를 묻었습니다.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묻었습니다.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대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저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2016년 아들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좌제 피해자였으니까요. 2017년 아들이 14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봄 아들이 15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봄 식량 배급이 또 중단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배급이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절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반드시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2018년 여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다른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민호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 싸웠어? 그들이 저를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형을 처형당한 반역자라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반역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때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여름 보위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내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발이 있어. 간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오. 간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했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2018년 7월 보위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민호, 나오시오. 간부가 집 앞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뒤에 숨겼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보위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때렸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하면 저도 처형될 거라고. 연좌제니까.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2018년 7월 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탈북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위험해.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 가면 안전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형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형이 처형된 이유는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면 모두 발각됩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먼저 가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처절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보위부에 다시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먼저 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먼저 가야 해.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줄게. 그때 아버지가 너를 데려올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민호야,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거야. 형처럼 실패할 거야.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줄게.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게.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굶주린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이 보위부에 불려가서 때림당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 새벽 라디오에서 태풍 경보가 나왔습니다. 태풍 야기가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태풍입니다. 모든 주민은 대피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태풍이 불면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노려봐. 형이 말한 태풍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위부에 불려가서 때림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처형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처형되기 전날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 하지만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거야.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줘.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날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 민호를 구해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의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위부에 불려가서 때림당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처형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가야 했습니다. 형이 원했던 자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자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5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의 몸은 작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깨우면 아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데리고 가면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형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먼저 가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아들의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사진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철수야, 너는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너는 민호를 위해 살아야 해.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자유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형이 원했던 것, 아내가 원했던 것, 그것을 너는 반드시 얻어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처절했습니다. 어머니는 65세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먼저 가야 해.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줄게.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절대 포기하지 마.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게. 저는 아들의 방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태풍이 더 강해졌습니다. 집 창문이 흔들렸고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나서서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태풍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경비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국경 경비가 소홀해질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탈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태풍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지뢰가 유실될 수 있었고 강물이 불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처럼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형이 말한 태풍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가야 합니다. 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가야 합니다. 아들이 처형되지 않도록 가야 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형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먼저 가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형이 원했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야 합니다. 형이 처형되기 전날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하지만 함께 가면 모두 실패할 거야.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줘. 형의 소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야 합니다. 아내가 죽기 전날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 민호를 구해줘.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소원이야. 민호를 구해줘.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감시와 고통이 충분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충분했습니다. 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처형될 위험에 처한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가야 합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에 몸이 흔들렸고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강했습니다. 길은 진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발을 빼면 신발이 빠졌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태풍 소리가 제 발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제 몸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나무가지가 날아다녔습니다.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전선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선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작은 개울이 강이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물에 발이 빠졌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건너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은 무거웠고 숨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경비병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초소는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경비병들도 악천후로 인해 순찰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 초소를 지나쳤습니다.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풍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넘어야 했습니다. 철조망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조망이 날카로웠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몸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를 찾아라.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있었고 발견될 경우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제 앞에는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 브로커, 지뢰, 굶주림. 모든 것이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2018년 8월 15일 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밤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은 무거웠고 숨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있었고 발견될 경우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제 송환되면 처형될 것입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며칠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습니다. 발은 부어 있었고 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2018년 8월 18일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밖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에서 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더러웠습니다. 노인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밖에서 잤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배는 고팠고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더러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먹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빵을 받았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빵은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나왔습니다. 다시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2018년 8월 19일 중국 경찰을 만났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 경찰 3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산으로 달렸습니다. 서라. 경찰이 계속 외쳤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달렸습니다. 돌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배는 고팠고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도시를 향해 걸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큰 도시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 밖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차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쳤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예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남성은 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남성이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은 안전할까요? 아들이 보위부에 다시 불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아침 남성이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남성은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세요. 새 정거장 후에 내리세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이 보일 거예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새 정거장 후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대사관 안에는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배는 고팠고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18년 9월 대사관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2달, 때로는 1년도 걸립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안전할까요?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입국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이 보위부에 다시 불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2018년 9월 말 대사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탈북자가 중국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대사관 앞에 왔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경찰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찰이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강제 송환될 것입니다. 강제 송환되면 처형될 것입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밖은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8년 9월 말 대사관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8년 10월 초 드디어 한국 입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이 안전할까요?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곧 너를 데려갈게.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를 찾아라. 형이 말한 자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아들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에게 작은 집을 제공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안전하게 올 수 있을까요?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들이 발각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도 걸립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8년 11월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할까요? 아들이 보위부에 다시 불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안전한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9년 1월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9년 2월 단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아들이 발각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2019년 봄 드디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게.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아들이 발각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아들이 처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할까요? 아들이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9년 여름 단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9년 가을 드디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최종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할까요? 아들이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19년 겨울 드디어 아들에 대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20년 봄 드디어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최종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할까요? 아들이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20년 여름 드디어 아들에 대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체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체와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2020년 가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 길었습니다. 차가 막혔고 신호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15세 소년이었던 아들이 이제 17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왔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맞다. 아버지다. 아들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저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한국어를 몰랐고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함께 배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웠고 아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웠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너는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47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2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저는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말.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밖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공기, 자유로운 말.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직장에 갑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상상합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아들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자유를 찾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과 함께 살고 매일 자유를 느끼고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 전 저는 18세였고 형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탈북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47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자유를 찾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탈북하여 자유를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